고대 미스테리 북부노인님께 준비해 주신 자료입니다. 처음으로 PPT로 한번 해보네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과 김보연 형사와 함께 찾아간 곳, 여기 경기도 가평군 102번 군도. 군도가 아니라 국도 아닐까요? 군도는 나 처음 듣네. 무튼 군도, 군인 전용 도로를 군도라고 하나봐요. 길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화교에서 항공대 군인 아파트로 이어집니다. 그 길의 중간 지점인 이곳에서 사건 현장, 그리고 사건 현장을 사이로 북부에는 신화교, 남부에는 항공대 군인 아파트가 자리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된 한 남성. 처음 목격자에 의하면 2001년 12월 11일 저녁 11시 39분경에 발견이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소지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는 맹호부대로 알려진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보병여단에서 보급관으로 근무하던 34살의 염순덕 상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고 염순덕 상사. 본 사건은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입니다. 곧장 맹호부대 헌병대에서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헌병에서는 염순덕 상사가 교통사고 뺑소니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상당히 주장을 했었고요. 잠시만요. 네. 염순덕 상사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이 되고 헌병대가 출동해 염순덕 상사의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염순덕 상사는 뺑소니로 의해 사망한 것으로 종결을 짓는 와중에 사건 현장 부근에 경찰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다리 밑에서
사람을 가격할 만한 범행 도구를 찾습니다. 대추나무를 잘라 만든 범행 도구였습니다. 대추나무 몽둥이. 혈흔이 묻어 있었던 대추나무. 숨진 염상사의 상처와 일치했고, 이 나무에 묻은 혈흔 역시 염상사의 피와 일치했기 때문에 이분의 손상은 함몰 분쇄 골절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의학 교실 이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격이 가해졌다라고 보신답니다. 대추나무 몽둥이로 얼굴 왼편을 수차례 가격당해 사망. 당시 그는 술에 제법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인 점, 외상성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과 함께 아마 재현을 했다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사건이 있던 그날 염상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염상사는 빠질 수 없는 회식이 있다며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 염순덕 상사 부인 박선주님입니다. 남편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그날 염순덕 상사는 자기가 속한 맹호부대 포병여단 본부대 포대 회식에 참석했었습니다. 포병여단 사람들과 헤어진 시각은 밤 9시경. 그런데 그 시각 염상사 곁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포병여단 수성관인 홍준이었습니다. 홍준이. 당시 맹호부대 포병여단 주임원사 전맹길 주임원사는 당시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저녁 때? 그날 염상사가 죽은 저녁 때 말이죠. 홍준이가 거기 회식 참석 인원도 아닌데 뭐하러 거기를... 홍준이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홍준이와 단둘이 남은 염상사는 회식을 했던 현리 중심가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미제팀 김보연 경위. 염상사는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동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 포병여단 군인들과 500 기무대 군인들과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이동한 것이 현리 시내에 있는 닉스 앤 녹스라는 주점입니다. 닉스 앤 녹스라는 주점, 거기서 결제한 카드 결제 영수증입니다. 2차로 닉스 앤 녹스라는 주점에 갔겠죠.
기무부대원들과 함께한 술자리의 술값은 25만 원이 나왔는데 전액 염상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 밤 10시 59분, 그가 숨지기 전 40분 전입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그는 홀로 주점을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보통 걸음으로 걸을 경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군인 아파트까지, 그 과정에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이고요. 범인은 염순덕 상사의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다른 범죄들의 공격 형태나 도구들을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분노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둔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날 마지막 술자리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기무부대 이중사, 기무부대 마중사, 수송관 홍준이, 이렇게 염상사와 3명이 함께 2차 술자리 닉스 앤 녹스라는 주점에 함께 있었습니다. 염상사를 살해할 만큼 원한을 품은 이가 과연 이들 중에 있었을까요? 맹호부대에서 차량 관리와 배치를 담당하고 있던 홍준이, 그는 종종 차량에 기름을 가득 싣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기름을 빼돌린 것이죠. 염상사는 평소 사병들과 관계가 원만했다고 합니다. 한 사병의 기름 유출 사실을 불만으로 삼고 염상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홍준이에게 알리면서 둘의 원한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준이의 기름 유출 사건, 그것과 대추나무 둔기살인과의 연결점, 당시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의 진술입니다. 룸에서 술을 마시다 이중사가 염순덕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따로 염순덕과 이중사가 홀에 둘이서 앉아 얘기를 약 15분간 했습니다. 룸에서 나가면 홀이 있죠. 그 홀에서 15분가량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좋은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대화 도중 언성이 높아지며 인상을 쓰고 있었다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기억의 조각입니다. 행적수사가 당시 초점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4명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같이 현리 시내에 있는 희망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 라는 정확한 알리바이를 모두 같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술자리에 홍준이와 기무부대원 2명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홀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 그는 군납 일을 하는 이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물, 이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사장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술자리 뒤 염상사만 집으로 귀가하고 자신과 3명의 군인은 함께
당구를 친 뒤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두 중사의 증언. 군 자료에 따르면 군은 사건 발생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염상사를 피살한 사람은 군 내부에 없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건 당시 합동수사를 했던 군과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정말 놀랍게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미제 사건이 재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네 명의 행적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희망 당구장 업주의 진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의 쟁점은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이나 진술조서, 진술서가 전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적조사로 방향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당구장 사장의 증언, 진술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수소문을 해보고 김보연 형사는 당구장의 주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4명은 당구를 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이 들어오고 2명은 당구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증언과는 다르게 그리하여 그들이 내세운 알리바이는 거짓이고 유일하게 민간인이었던 군납 일을 하던 이사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전환점이죠. 경찰은 지난해 2017년 1월 25일에 이 이사장을 재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사는 언제 나갔는지, 이중사는 언제 나갔는지 기억이 없고요. 수송관 홍준이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비상계단 같은 쪽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중사와 홍준이가 당구장을 빠져나갔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중사와 저와 둘이 남아서 둘이서 당구를 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장의 알리바이는 재수사 전에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쳤을까요? 그때 제가 거짓말을 친 이유는 마중사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부탁은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탁을 했나요? 어떤 내용을요? 넷이서 당구 친 걸로 해달라, 그거였죠.
당시 군 수사기관은 당구장 주인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간인인 이사장의 말만 듣고 이중사와 홍준이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홍준이와 이중사, 그들에게 초점이 좁혀집니다.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이는 현리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26살의 김씨였습니다. 시신을 최초 발견했을 때 다리 건너기 전에 사람 2명이서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서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가는 것을 어머니와 같이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쟤네 저 앞에서 왜 둘이 서서 저쪽 쳐다보면서 담배 피우고 있냐면서. 사고 현장 쪽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군인 머리들 있잖아요. 상고머리라고 해서 그런 머리 스타일.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당시에 제대로 기억이 안 났는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김씨와 김씨 모친의 진술, 담배를 피우던 2사람, 사건 현장 쪽을 가리키고 있던 그 2사람, 홍준이와 이중사일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알리바이가 깨진 이 순간 이중사와 홍준이가 범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사건 현장에 최초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사체 머리맡에 있던 디스플러스 담배 꽁초 2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범죄 현장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수거를 합니다. 그것을 국과수연구소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1월 14일 이 담배꽁초 2점에서 불상의 남성 유전자 2개가 발견이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담배꽁초에서는 홍준이와 이중사의 DNA가 발견이 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김우부 대원 이중사와 DNA가 일치한다는 증거, 너무나도 결정적인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 충원에 묻히길 바랬던 가족들의 발행과는 달리 그는 경북의 한 군인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증언은 당시 군 수사기관은 뭔가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았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범인을 잡기 전까지 장례를 미루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계속해서 장례를 서둘러 치르려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여단장은 장례를 서둘러 치르면 현충원 안장을 덮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맹호부대 포병 여단장 황인모,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황인무의 진술. 전 반드시 범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대 간부들에게도 경찰이나 헌병 수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기억을 더듬어보라 라고 명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지침을 계속 주는 것이지 그 사건이라고 다르게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염상사 사망사건 수사 종합보고에 있는 포병여단장 황인무, 범인 체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안정적인 부대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당시 맹호부대 사단장 박경서, 범인 체포를 위해 군단 및 사단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나 단지 성과가 없어 아쉽다. 한 사건에만 집중되다 보면 사고 예방 활동 및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다른 임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수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을 하지 못할 거면 접으란 얘기죠. 부담이 되니. 부적절한 지시라고 이 점을 꼬집습니다. 같이 합동수사를 벌였던 경찰입니다. 그냥 안타깝죠. 바로 그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수사를 했으면 더 빨리 검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같이 합동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관점도 달랐고요. 그분들은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건 현장에 길 위에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17년 전에 염상사의 죽음이 왜 미제가 됐느냐면요. 원래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가 이미 이중사와 DNA가 일치한 상태에서 어떤 형사가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한대요. 갑자기 또 다른 담배꽁초들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과거 경찰 수사 자료를 잘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보자의 또 다른 증언, 익명의 제보자. 그는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런 내용을 제보합니다. 또 다른 담배꽁초에 대한 의뢰. 시신 발견 직후 현장에서 수거됐다는 한라산과 디스 담배꽁초. 웬일인지 석 달 뒤에야 국과수로 보내집니다. 디스플러스 한라산. 해당 담배꽁초들과 대조된 DNA는 2명의 용의자 중 이중사입니다. 결과는 불일치. 이미 현장에서 발견된 2개의 디스플러스 담배꽁초 중 하나에서 이중사의 DNA가 일치됐다고 확인되었던 시점에 누군가가 불일치한 또 다른 담배꽁초의 증거물을 추가로 감정 의뢰를 하여서 그로 인해 수사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경찰 중 한 명이 이 사건에 어떤 개입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증거물이 감정 의뢰를 받게 된다는 것. 그 의뢰를 한 형사를 찾아봅니다. 그 형사의 이름, 바로 아까 안타깝다고 했던 그 형사의 이름입니다. 이경희. 그는 유족들이 기억할 때 가장 열정적인 형사였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군에서 DNA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담배꽁초가 있었던 걸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경희가 추가로 감정 의뢰를 했던 담배꽁초 당시 이중사와 불일치한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동료 형사의 DNA로 확인이 됩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이경희가 이중사를 돕는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 목격자였던 식당 운영하던 26살의 김씨, 최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최면을 통해 17년 전 두 남성의 인성착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가다가 신하교 다리 밑에서 사람이 한 명 올라오고 한 명은 그냥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한 사람은 올라오고 체격은 좀 말랐던 것 같아요. 눈은 작고 입은 약간 찢어진 입 같았어요. 왼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구장을 빠져나갔던 2명 중 1명이었던 홍준이는 왼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란 얘기겠죠. 최면으로 목격자 김씨의 말을 들어보자면 이들은 이중사와 홍준이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중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추궁을 받고 있던 이중사. 정말 놀랍게도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그 와중 청주에서 이중사는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사건이 있은으로부터 16년이 지났으므로 원사 계급을 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 영원히 침묵해버린 지금, 과연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가족이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던 그 하늘, 육군본부가 적극적으로 다 조치를 한다고 해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육군 차원에서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에 대해서 고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지 3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도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고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다루는 순간은
2024년입니다. 사건이 있은으로부터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염상사 피살 사건.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PPT로 하니까 되게 재밌다. 북부노인님께 감사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뭐 군 관련으로는 참 이 국방부에서 병사나 이 간부의 어떤 그 사건 사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이 해결 방식이 굉장히 좀 찝찝한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안타깝습니다.